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마지막 집들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마지막 집들이냐? 제가 곧 이 집에서 이사를 갑니다. 여기서 1년 동안 살았는데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약이 끝나기도 했고, 이사를 가기 전에 이 집을 제대로 영상에 한번 담아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온라인 집들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현관인데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입구입니다. 거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거실은 주로 식사를 하거나 친구들이나 손님들이 왔을 때 맞이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작은 부엌이 하나 있고, 그리고 냉장고가 빌트인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양쪽 둘 다 냉장고거든요. 냉장고가 2개까지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서 왼쪽은 전원을 꺼놓고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가구인 아르텍 버치 테이블이 하나 있고요. 아르텍 스툴과 아르텍 의자 이렇게 있습니다. 테이블이랑 스툴이랑 의자는 다 여기 이사 와서 구입을 했어요. 원래 전에는 다른 식탁과 의자를 사용했었는데 이 공간에 새로운 가구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천이에요. 흰색 그 상판이 아니라. 그래서 벗기면은 이 버치 컬러 나무 색상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벗긴 상태로 보면은 이런 모양이고요. 나무 컬러가 굉장히 따뜻하죠. 카모메 식당이란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나오는 가구가 전부 이 아르텍 가구거든요. 카모메 식당 같은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구입했던 테이블입니다. 포인트가 될 만한 의자를 구입을 하고 싶어서 비트라의 팁톤 체어 컬러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비트라의 팁톤 컬러를 구입을 했는데 이게 디자인이 이쪽이 약간 앞쪽이 이렇게 흔들 의자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고개를 숙여서 집중해야 될 때는 젖혀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디자인의 의자입니다. 그 뒤쪽에는 이제 아르텍 스툴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버치 컬러, 하나는 민트 컬러고요. 집에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아직 조립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러그는 리튼에서 구입한 러그고요. 29cm에서만 파는 디자인이었어요. 사실 이 러그는 이전 집 인테리어랑 어울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오면서 이 러그를 중점으로 인테리어를 하니까 톤앤 매너가 맞더라고요. 이런 아르텍의 나무 컬러라든지 트라체어의 민트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러그를 중심으로 좀 배색이 맞춰졌습니다. 이 조명은 아카리에서 구입한 조명이고요. 종이로 만든 조명입니다. 핸드폰이랑 연동을 시켜놨어요. 메인 등을 누르면은 그 뒤에 조명이 들어옵니다.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색깔로 바꿀 수가 있는데 저는 거의 흰색 조명 아니면 따뜻한 느낌이 드는 노란 조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식물인데요. 엄마가 키우던 몬스테라입니다. 이 원래 이렇게까지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커졌습니다. 여기가 남향은 아니에요. 저 반대쪽 아파트에서 햇빛이 반사돼서 이쪽으로 빛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 덕분인지 아주 쑥쑥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 샀을 때는 한 잎이 한 5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잎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작은 다육이들과 페페 이런저런 식물들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올리브 나무도 아주 천장을 뚫을 기세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 밑에 보이는 주황 색깔 네모 박스는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그래서 핸드폰이랑 연동해서 노래 들을 수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Make it, Ringo, make it. 자, 이쪽은 이제 커피 스테이션인데요. 제가 집에서 일을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커피 맛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여기 집에 이사를 왔을 때 이 커피 머신, 브레빌 커피 머신을 선물 받아가지고 그라인더랑 이제 원두랑 이것저것 구비를 해서 집에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원두를 선택해서 주문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커피 스테이션 테이블은 이케아에서 구입을 했고요. 제가 혼자 다 조립을 했습니다. 한 3시간 동안 뚝딱뚝딱 했더니 완성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접시를 넣어놓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 빨대, 각종 조리 도구들을
넣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부엌에서 잘 꺼내 쓰지 않는 잡다한 조리 도구들과 소품들을 넣어놨습니다. 이 달력은 도쿄 이토야 문구점에서 구입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달력을 사려고 막상 찾아보면은 이런 크기의 이런 디자인의 달력이 잘 없더라고요. 올해는 이렇게 블랙 컬러에 흰색, 빨강색, 초록색으로 레터링이 되어 있는 디자인의 달력을 구입을 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일러스트들은 예전에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갔을 때 노이신 작가님의 일러스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프린팅된 일러스트가 아니라 실크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잉크의 번짐 정도가 잘 보이거든요. 수작업 느낌 나는 작업물들을 좋아해서 제품을 구입한 거고, 이 그림은 실크 스크린은 아니고 리소 프린팅으로 인쇄를 한 인쇄물인 것 같아요. 리소 프린팅도 실크 스크린도 좋아해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커피 스테이션에 있는 조명은 아르테미데가 붙어 있는데 당근에서 10,000원인가 5,000원 주고 구입한 조명입니다. 길쭉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사왔고요. 네임택의 주인은 아르테미데 네시노 조명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조명을 연결을 해놔가지고 누르면은 조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기가 원래 밑에 수납장이 뚫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 깊이가 깊어가지고 뭔가를 꺼낼 때 좀 힘들더라고요. 이케아에서 이 기다란 트레이를 주문을 해서 쉽게 꺼낼 수 있게 이렇게 이거를 3단으로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케아에서 1,000원짜리 봉이랑 엄청 큰 커튼이 있었는데 그거를 잘라서 이렇게 가림막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조리 도구들, 냄비랑 프라이팬이랑 놀러온 사람들이 인테리어용인 줄 알더라고요. 실제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전자는 선물 받았는데 아직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 너무 귀엽죠? 짧은 복도에는 비트라의 유텐실로 걸어놨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너무너무 갖고 싶어 했던 오거나이저 제품이에요.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인테리어가 완성되는 느낌? 여기는 제가 외출할 때 지나다니는 통로이기 때문에 지갑이나 선글라스, 구두 주걱 같은 것들을 걸어놨습니다. 이것도 이케아에서 구입을 했고 벽에다가 못을 박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쓰러진 적 없이 1년 동안 멀쩡히 잘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수건이나 휴지, 세안도구 같은 것들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 이게 아니라 일반 스위치였는데 제가 여기 이사 오면서 구입을 했어요. 여기서 제공해주는 테이프로만 붙여도 사용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번에는 방을 보여드릴게요. 방이 지금 좀 지저분해서 제가 편집할 때 이런저런 곳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쪽은 이제 제가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고 여기가 공간은 큰데 비해서 수납장이 좀 협소하더라고요. 긴 옷들 걸어둘 게 없어가지고 저것도 이케아에서 행거를 따로 구입해서 저렇게 긴 옷들을 걸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화장대가 있어요. 여기도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화장대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스킨 로션 같은 거 바르거나 여기 네, 그렇습니다. 저기는 이제 저의 작업실입니다. 아이맥을 갖다 놨는데 거실은 제가 최대한 원하는 대로 꾸며 놓은 느낌인데 여기는 이전에 살던 집에서 짐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대충 그냥 정리해 놓은 느낌이어서 아쉬운 공간입니다. 이제 여기는 제 침실인데요. 사이즈 침대 하나 들어가면 꽉 차는 크기여서 거의 잠만 자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리튼에서 구입한 러그고요. 리튼 러그는 되게 뉴트럴한 컬러가 많아가지고 웬만한 집 인테리어에는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쪽에는 에어드레서랑 작은 옷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 에어드레서는 거의 사용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러그는 제가 선물 받은 러그입니다. 직접 제 캐릭터로 주문 제작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조립을 못한 아르텍 마리메꼬 의자고요. 최대한 아늑하게 잠만 편하게 잘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해 봤습니다.
침구는 이케아에서 구입을 했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조명, 이 조명은 제가 예전에 일본의 구라사키라는 지역을 여행할 때 에어비앤비에서 묵었었는데 거기 숙소에 조명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분한테 혹시 이 조명 어디 건지 알려주실 수 있냐고 했더니 구매 링크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 링크로 해외 직구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 종이에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더 예쁩니다. 저기 보이는 귀여운 쿠션도 일본 다카마스 백화점에서 구입을 했고요. 여기도 옷장이 하나가 있긴 한데 저쪽 방에 있는 옷장이랑 여기 있는 옷장으로 제 옷들이 다 커버가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 복층 공간이 있습니다. 복층 공간이 양쪽에 있어요. 이쪽 하나, 그리고 여기 반대쪽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쉬는 공간처럼 꾸며놨었는데 TV도 거의 보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쪽에는 책이 잔뜩 있습니다. 예전에 전시했을 때 포스터 엽서로 만든 액자가 있고, 여기 있는 그림들은 다 제가 작업했던 그림들인데 여기다가 두고 있습니다. 바깥에도 보일 수 있어요. 이 창문도 살짝 열려가지고 환기도 시킬 수 있고 밤에 여기서 술 마시면 되게 기분 좋아요. 이 엑시트는 방콕 빈티지 시장 가가지고 사왔습니다. 이거는 남미 여행 갔을 때 사왔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인이었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자막으로 달겠습니다. 사실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이 공간을 좀 다락방처럼 꾸미고 싶었어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거의 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공간은 거의 올라오지 않는 공간이 되었고, 이 건너편 공간은 아예 창고로만 쓰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창고에 뭐가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창고 안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진짜 난장판이었어가지고, 근데 어저께 하루 종일 정리를 해가지고 그나마 정리가 돼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굉장히 자주 다니기 때문에 캐리어는 최대한 꺼내기 쉬운 곳에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입구 쪽에 배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안 쓰는 계절용 가전들, 저기 잔뜩 보이는 부피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제 그림입니다. 이 복층 공간 자체를 제 작업에 필요한 물건들을 적재하는 용도로 쓰려고 했었거든요. 저쪽에 보이는 박스에 있는 것도 다 제 굿즈랑 그림들이랑 그림 도구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게륵 같은 자전거 제가 산지 한 3, 4년 된 자전거인데요. 지인 작가님께 영업을 받아서 충동적으로 구입을 하고 그 해에는 좀 많이 탔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타지 않게 되었다는 그 전설의 자전거입니다. 저희 뒤에 보이는 박스들은 다 빈 박스예요. 고가 가구들은 제 취향이 바뀌거나 하면 팔 수도 있는데 박스가 있고 없고의 감가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웬만하면은 박스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도 사실 충분히 예쁘게 꾸미고 활용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 사는 1인 가구인 저한테는 좀 과분한 공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긴 거의 쓰지 않았으니까요. 복층에서 1층을 바라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친구들이 놀러 온다 그래가지고 뚝딱뚝딱 준비했습니다. 지금 도착한 것 같네요. 사부작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대박! 뻥치시네. 이 플라스틱 용기. 내가 집에 그 올리브유 떨어져가지고 보다가 아, 올리브유? 이거 봐. 오, 대박. 너무 귀엽다. 귀엽지? 나 올리브 진짜 많이 먹는데. 딱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고마워. 자꾸 문 두드려요. 두바이. 재료 별거 없어. 우와 스프레드. 우와, 이것만 있었는데. 카다이프는요? 카다이프가 안 들었더라. 아, 그거 그럼 사와야겠다. 이따가 그거 뭐야? 콤포로스트. 그걸로도 할 수 있대.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 프로 싼데? 그지? 카다이프 면이야. 맛이 그냥 있겠는데? 맛있다. 오이라서 잘 안 찢어져요. 오, 됐다. 진짜 그럴싸한데? 아니요, 그냥 먹어요. 오. 한데? 대박. 대박. 커피 내려줄게. 먹어보자. 먹어볼까요? 궁금해. 사진 하나만 찍을래. 야, 진짜. 맛나나요? 맛있는데 진짜 달아. 아, 맛이 진짜 세다 이게. 피스타치오? 와, 이거 하나 먹으면은 혈당 끝나겠다. 술 없이 행복하잖아. 이게 당 올라서. 근데 혈당 스파이크 와서 더 자버릴 것 같아. 스페셜 K 넣어서 저당이다. 다이어트 식품이다. 최초로 지금 리얼당을 섭취하고 있어. 쓰러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붕어빵도 있고 치즈도 있고 피자도 있고 쑥이랑 흑임자가 맛있겠다. 흑임자 떡도 맛있을 것 같아. 바로 떠요. 오, 신기하다. 제일 먼저 이색 붕어빵 맛집. 이미 핫플이었어. 그러게. 나 이렇게 지나가다 나는 우연히 발견했어. 맛의 특징, 쑥 반죽이 담백하고 쑥향이 솔솔 난다. 테두리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주워서 식감 만족도가 높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가 오셨습니다. 아빠 아주 멋있지? 약간 둘이 크리스마스 같네. 얘가 맥을 못 줄이네. 흥미하자 이거 엄마가 잘라준 거니? 맞다. 이거 잘 자라더라. 이런 거 오래된 거 잘라줘. 누나는 어떻게 먹대? 누나도 출발한다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왔어. 서로 보야 가야지. 서로 보고. 나를 봐봐. 엄마 거울 봐. 나를 바라봐. 아, 이게 샐러드구나. 이거 긴팔 하나 입고 입으면 돼요. 봐봐. 엄마 어울리지? 아, 이건 아닌데. 아니야. 이쁘다. 이거는 잘 입으실 것 같아요. 됐다. 이쁘다, 아빠. 이거 됐다. 딱 입고 가. 잘 어울린다. 잘 엄마. 어울려. 잘 어울려. 똑같은 다른 색깔. 야. 아니 내 거다. 뭐야 왜 똑같은 게 두 개나 있어? 1+1이었어. 아 이렇게 하나씩 입고 가자. 엄마 봐. 좋다. 연피플. 어울린다. 어울려. 연피플. 어울려. 어깨 너무 잘. 힙한 포즈. 예. 올라왔어. 예. 쇼핑하니까 도파민이 싹 돌지. 그러네. 무슨 시장 갔다 왔지? 무슨 시장이지? 지금 갔다 온 것 같은데 시장에. 가자해? 백화점은 아닌 것 같고. 며칠 전에 친구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질문하는 거 요즘 들어요, 들더라? 아니 그래서 그 인생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저는 원래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가지고. 해봐.
인생은 즐기는 것이다.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확률 0.0000001% 태어날 확률이 그만큼 태어나는 게 성공이다. 그래서 태어나려면 즐겨야 된다. 저는 이 생각입니다. 박수! 오랜만에 저를 위한 한 끼를 차려보려고 하는데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짜 많이 해먹었던 파스타인데요. 버섯 크림 파스타입니다. 이 제가 사용하는 냄비인데 집에 놀러오는 친구들이 다 이거 진짜 사용하는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진짜 사용하는 냄비입니다. 제가 이제 이 집을 떠날 때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동안 이 집에서 컨텐츠를 좀 몇 개 찍고 나가볼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집에서 밥 해먹는 거. 크림 파스타에 필요한 재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 파마산 치즈가루, 쿠킹크림, 생크림 써도 괜찮은데 저는 집안 마트에 생크림은 안 팔아서 쿠킹크림으로 했고요. 파르마지아노 레지아노라는 치즈인데 갈아서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양파, 버터, 다진 마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물을 끓이는 동안 재료 손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손질은 별거 없습니다. 버섯을 좀 깨끗하게 닦아줄게요. 물기가 있는 버섯은 볶을 때 수분을 날리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키친타올로 물기를 한번 싹 닦아줄게요. 참고로 이 레시피는 유튜버 나니까님의 레시피를 보고 배운 거고요. 집에 송로버섯이 있는 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표고버섯으로 만드는 크림 파스타 레시피였습니다. 물기를 다 제거하고 나서 썰어줄게요. 버섯은 이렇게 편 썰어주듯이 썰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평소에 집에서 음식을 진짜 많이 해먹는 편이거든요.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음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을 직접 먹는 거, 그것만큼 가성비 좋은 삶의 질 높이는 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소금을 많이 넣어줍니다. 이 면수에 소금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면에도 싹 그 간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파스타 면은 나니까 채널에서 추천받은 파스타 면인데 파스티치오 델 캄피라는 이태리 제품입니다. 1인분이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0분 정도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닦은 양파를 썰어줄게요. 재료 손질은 끝이 났어요. 썰어놓은 재료들을 프라이팬에다가 다 볶아줄 건데요. 팬에는 아무것도 두르지 마시고 그리고 타지 않게 너무 세지 않은 불에서 잘 볶아줄게요. 너무 눌러붙는 것 같다 싶으면은 올리브유를 살짝만 볶을수록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죠? 수분이 날아가면서 고기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버터를 크게 한 조각 넣어줍니다. 여기에 올리브유도 크게 한 바퀴 둘러줄게요. 이제 불을 조금 높여주시고 다진 마늘 넣어줍니다. 어느 정도 볶아졌다 싶을 때 이제 바삭하게 잠길 정도로 면은 따로 건져줬고요. 면수도 한 스푼 넣어줄게요. 이제 어느 정도 끓었다 싶을 때 맑은 소금도 소량 넣어주겠습니다. 한 꼬집, 두 꼬집 다 익은 면을 넣어줘요. 파마산 치즈 좀 넣어주시고 치즈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맛있어요. 마늘 좀 넣을게요. 약간의 그 매운맛을 위해서 페퍼로치노 하나만 닦아서 넣어줄게요.
넣어주신 다음에 바로 손 씻어주셔야 됩니다. 손으로 까고 나서 실수로 코나 눈 만지면은 진짜 하루 종일 울어야 됩니다. 짜잔! 테이블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네요. 평소보다 엄청 꾸덕하게 됐거든요. 꾸덕해서 그런지 더 치즈 맛과 크림 맛이 더 진하게 나고 면도 딱 알맞게 익었어요. 탱탱하게. 자칫하면 조금 느끼해질 수도 있는데 아까 마지막에 페퍼론치노 딱 2개를 넣음으로써 그 느끼한 맛까지 싹 가시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맛입니다. 너무 맛있어. 매번 이렇게 해먹지는 않거든요. 그럴만한 여유도 없고.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이 먹는 일을 2순위, 3순위 뒤로 밀어버리면은 진짜 아무렇게나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배달 시스템도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배달 음식 먹게 되고, 뭐 아니면은 뭐 그냥 편의점 음식 간단한 거 사 먹게 되거나,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매번 모든 음식, 모든 끼니를 그렇게 챙겨 먹다 보면은 약간 좀 삶의 질이 많이 하락하는 느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먹는다는 거에 대한 그 의미가 저는 삶에 있어서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집에 있는 재료들로 해서 나 자신을 먹이는 것만으로 삶의 질이 향상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한 20-30분 투자해서 해 먹어볼 만하지 않을까요? 편의점 음식이나 뭐 레토르트 식품이나 냉동식품 같은 거 먹는다고 해도 그냥 그대로 봉지째로 급하게 먹기보다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먹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먹는 것부터 나를 챙겨줘야 다른 일들도 잘 해나갈 수 있다. 아무리 바쁜 일정이더라도 일상에서 20분, 30분 정도 짬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은 이렇게 먹으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좋은 점 뭔지 아세요? 친구들한테 해줄 요리가 많아집니다. 뭐 연인, 친구, 가족 뭐 할 거 없이 내가 할 줄 아는 요리 스킬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지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줄 수 있는 선물이 많아지는 거죠. 실제로 얼마 전에 친구들이 집에 왔을 때 이 파스타 해줬는데 바닥까지 다 긁어먹고 갔어요. 얼마 전에도 연락 와서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만족시켰다는 거에 대한 뿌듯함도 있고, 뭔가 선물한 것 같은 기분? 양을 좀 많이 한지 미친 것 같은데 맞아.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집들이 영상을 찍을 건데 혹시 궁금한 거 있는지 질문 남겨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영상 찍으면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을 하려고 했고,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말로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다시 켰습니다. 집에서의 최애 공간. 집에서의 최애 공간은 이 거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왔을 때 이 많은 추억이 담겨있는 공간이라 최애 공간으로 꼽아봤습니다. 최애템, 게르템. 최애템은 아르텍 거치 테이블이고요. 게르템 정말 많죠. 게르템은 아마 거의 다 당근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곧 이사를 가니까. 아직 당근 안 한 게르템이 있거든요. 이게 저의 게르템입니다. 충격적인 디자인이긴 하죠. 너무 개성이 강하잖아요. 저도 이런 취향이어서 이걸 산 게 아니고, 여름에 더우니까 네오한 느낌으로, 그리고 이거 지비치를 저는 뗄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비치가 아니라 아예 이렇게 붙어져서 나온 거더라고요. 이걸 본 지인들이 다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해서 결국엔 한 번도 신지 못한
비운의 크록스입니다. 이거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 여기 구할 때는 크기였던 것 같아요. 짐이 너무 많아져서 짐을 둘 곳이 없어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이 집 구할 때 서울에서 푸른 이상의 크기의 조건으로만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네인 것 같아요. 제가 주로 활동하는 서울 지역은 서울 중심부 쪽이에요. 경복궁 쪽이나 서대문 쪽, 홍대, 합정 이쪽에도 종종 가는 것 같은데, 최대한 제가 많이 가는 동네랑 멀지 않은 곳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채광인 것 같아요. 빛이 안 드는 반지하 같은 곳에서 자취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삶의 질이 되게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여기도 물론 직사광선으로 들어오는 채광은 아니지만 지금 시각이 낮 12시인데도 자연광이 이 정도로 밝아요. 이 정도의 자연광은 있어야 삶의 질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채광을 저의 세 번째 우선순위로 꼽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은 어디에서 구매하세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그때그때 보일 때마다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구입해서 모으는 것 같아요. 저는 쇼핑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집에 이렇게 물건이 많냐 하시겠죠. 그러니까 쇼핑을 많이 하긴 해요. 많이 하지만 즐기진 않는 것 같아요. 쇼핑을 하러 가기까지의 그 에너지를 만드는 게 좀 쉽지 않아서 쇼핑을 할 만한 상황이 되면은 쇼핑을 하거든요. 많이 사거든요. 그럴 때가 언제냐? 여행인 것 같아요. 여행 가서 쇼핑을 많이 해요. 여행에서 주로 소품들을 많이 사오게 됐던 것 같아요. 정리 꿀팁? 정리 꿀팁은 가리는 겁니다. 숨기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엌에서 정리를 해야 한다 하면은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나 이게 짜잘짜잘한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당연히 지저분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양념통 같은 거 있죠. 라벨 같은 것도 로고가 다 다르고 디자인도 다른데 병 크기도 다 다르고, 그래서 가려버리는 게 제일 깔끔하고 보기 좋은 정리 방법입니다. 그릇 종류들 어떤 거 쓰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사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가족들한테 줬어요. 많지는 않은데 많이 쓰는 것들은 이런 스타우브 보울, 이런 스타우브 보울이나 스타우브 카레 그릇, 이것도 되게 활용도가 높아요. 카레나 덮밥 같은 거 딱 한 그릇 해먹기 좋은 사이즈거든요.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거는 일본에서 사온 이 요거트 보울이거든요. 약간 파스타처럼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그릇 같은 것도 여행 갔을 때 좀 많이 사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릇이나 이런 커트러리 같은 거는 나중에 따로 모아가지고 다시 찍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집 인테리어 감각이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는지 궁금해요. 원래부터 집 꾸미는 걸 좋아하긴 했었는데, 옛날에는 핀터레스트 같은 거 보면서 제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들을 다 찾아서 스크랩을 해놨었거든요. 요즘에는 계속해서 취향이 바뀌기도 했었고, 좋은 가구나 좋은 물건들로 집을 채워놓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고 있는 시기여서 그런 쇼룸 같은 데 많이 보러 다니기도 하고, 가구점 같은 데도 가기도 하고, 팝업 같은 것도 가보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좋은 가구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많이 참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슈님만의 인테리어 강조 포인트와 원하는 가구들을 어디서 구하시는지 궁금해요. 저의 인테리어 강조 포인트는 컬러 쓰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컬러의 톤을 맞추는 거예요. 예전에는 집안에 색깔이 너무 많았거든요. 파랑색, 빨강색, 노랑색. 근데 색깔이 많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톤만 맞으면. 이 집에 오면서는 제가 조금 취향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채도가 좀 높고 명도가 선명한 컬러들을 좋아했다면, 여기에서는 조금은 탁한 뉴트럴한 파스텔톤 컬러들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트 컬러나 이런 하늘색 컬러 같은 것들 물 빠진 색깔이거든요. 저의 이런 취향들을 발견하면서 조금씩 바꿔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썼던 것들은 그 취향이신 분들께 팔거나 주거나, 저의 새로운 취향에 맞는 가구들을 하나씩 사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취남 유튜브에 안 나오시나요? 아쉽게도 안 나옵니다. 5일 뒤에 이곳에서 떠납니다. 열심히 여기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드시는 게 존경스럽고 늘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요리 과정과 세팅 방법이 궁금해요. 제가 요리를 막 거창하게 해먹진 않아요. 진짜 흑백 요리사 나오시는 분들처럼 고기를 삶아가지고 막 이런 거는 못하거든요. 빨리 끝내는 요리를 하더라도 대충 막 먹으려고는 하진 않아요. 최대한 예쁜 그릇에다가 정갈하게 담아서
먹으려고 하는 편인데, 자칫하면 대충 먹을 수도 있는데 정갈하게 플레이팅 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굉장히 올라가는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편의점 음식을 먹게 된다고 하더라도 좀 예쁜 접시에다가 정갈하게 해서 먹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 차이점. 집에서 가장 잘 사용하는 꿀템 소개해주세요. 이 트레이인 것 같습니다. 바뜨야에서 구입한 트레이인데 알루미늄 재질로 된 트레이라서 엄청 가볍고 세척도 편하고, 제가 거실에서도 밥을 많이 먹긴 하지만 작업할 때는 컴퓨터 앞에서 많이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여기다가 먹을 것들 담아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잘 산 것 같습니다. 의외로 하루의 루틴 궁금해요. 하루 루틴이랄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매일 새로운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루틴이랄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남겨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드렸고요. 재밌게 시청해주세요.